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오늘은 수식 교육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격도 하고 이격도 플러스 거래량 해서 수식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교육형님들 보면 제가 보내드린 지표가 뭐 대략 막 1000개 이상 넘어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매물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이격도예요. 너무 많은 기준을 세우지 말고 요 기본만 갖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격도 플러스 그냥 매매 기준으로 해놨죠. 이건 왜 그랬냐면 이격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매매 기준이 틀릴 거라고. 나는 뭐 볼렌즈 밴드를 볼 수도 있고 뭐 RSI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매매 기준은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는 계속 소스 오픈이었는데 요거 기본 소스는 오픈을 제가 못해요. 대신에 매매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운다면 거기다가 그 표현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처럼. 뭐 교육현인들은 당연히 이 파일이 있을 거고. 자, 시작해 볼까요? 뭐를 넣으려고 그렇게 서사가 길어, 그죠? 목장거 빼고 제가 넣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 곡선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제가 만든 모든 지편이 이게 다 들어가요. 중요하니까 들어가겠죠. 요 곡선 지표를 저번 시간까지 만들어 본 이격도 안에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은 뭐냐면 요 곡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매수 유지, 캔들이 이 곡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관망 또는 청산. 잘 보시면 곡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죠. N자 파동이죠. 저점을 높이니까 다시 올라갔다. 근데 저점이 너무 밑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매매 기준은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곡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 곡선 아래에 있으면 매수하지 말라. 요즘 결정 장애를 앓으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어떻게 표현할까? 요 화면에. 물론 차트를 빼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저는 요 하나의 화면에 다 넣고 싶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컨트랙에서도 서비스 되는데 휴대폰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 엑기스만 톡톡톡 뽑아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컨트랙 회원들한테 서비스 하십시오. 자, 여기다 이제 표현할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까지 그대로 같이 했던 거죠. 여기 자리에다가 그 교육형님들은 그냥 요거 그냥 따라서 그냥 넣으시면 되고, 난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RS가 됐건 뭐 파라볼릭이 됐건 알아서 넣으세요. 가장 비슷한 모양은 아마 파라볼릭 같아요. 요건 항상 쓰이는 거죠. 그대로 드래그해서 그냥 붙여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샵으로 표시된 요 자리에다가 요 함수가 없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넣으세요. 그냥 추천은 파라볼릭 비슷한 모양으로 가려면. 자, 그래서 곡선 상하가 이렇게 나오죠. 곡선 하가 뭐고 상이 뭐냐면 하가 요 아래에 있는 거, 상은 당연히 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이 하보다 위에 있을 때 상승이 나온다. 그 정도 아시고. 그럼 표현은 간단하죠. if 조건 if C가 종가가 곡선 하보다 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들이 하보다 크면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네, 플롯 마이너스 10에다 놓을 거예요. 저는 네, 10에다가
자 보세요. 곡선 캔들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으로 표시할 거예요. 내려가면 하겠죠. 그리고 색깔은 아주 연하게 할 거예요. 연한 붉은 계열인데 연하게. 그리고 반대로 캔들이 곡선 하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연한 파랑.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만약 지금 일반형 또는 그냥 그 저한테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 자리에다가 파라볼릭 함수를 넣거나 RSI 함수를 넣어서 RSI 0보다 크면 붉은색, 0보다 뭐 작으면 뭐 기준선 아래 있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파라볼릭 상승 구간이면 빨간색, 하락 구간은 파란색이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상 하 보이세요? 곡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로 표시되죠. 관망 상으로 표시되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이렇게 표시되면 조금의 결정적인 게 없어지죠. 그러면 요렇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수렴의 상태에서 그게 펴지면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도 보면 곡선을 타는 첫 번째 자리네요.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죠. 또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밑으로 들어오는데 요 상황에서만 보면 요거 있죠. 요거 곡선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파랑이 표시되죠. 그럼 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될 때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곡선 위에 있으면 캔들이 위에 있으면 여하튼 붉은 계열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표현을 좀 세게 해볼게요. IF 곡선이 하보다 크고 또는 저가가 곡선 하나 상보다 가장 큰 거, 둘 중에 더 큰 거 위에 있으면, 그리고 양봉 캔들을 띄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좀 더 진하게. 진한 발광이 되죠. 그리고 집어넣었으니까 가로 닫아야 되고, 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곡선이 이번엔 상이 하보다 작거나 고가가 둘 중에 하나보다 작을 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양봉일 필요는 없죠. 혼봉이면. 그러면 색깔 진하게 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다. 쏘리. 그러면 얘는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랑으로 해야지. 파랑, 그죠? RGB 값 파랑. 그리고 가로 닫아줘야 되죠. 그러고 봅시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죠?
아, 요런 위에서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구나. 아, 요런 데서 수렴한 상태에서 이 곡선을 타게 되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좋냐면,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이동평균선은 뭐 후행성이다. 근데 그게 후행성이 아니라 지근하고 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왜 후행성이냐면 그날 바로 그 캔들을 확인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빠지기 시작한 날, 장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나서 보이니까 후행성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캔들을 표시하면 바로 보이죠. 내려갔네. 알 수 있죠. 자, 제일 상승해서 빠질 때 볼게요. 자, 정별 확산 중에 2차 저항까지 치고 캔들 오늘 딱 됐어. 확인이 되죠. 내려갔네. 위험하네. 일부 팔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행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나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이런 자리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들 좀 더 진한 색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당연히 있죠. 어떻게? 자, 요 조건이면 빨강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여기다 조건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어떤 조건? 앞에 썼던 수렴 조건. 이격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통 사면인데, 이런 거 한 6 해도 돼요. 그건 뭐 알아서 조절하시고, 6% 안쪽에서 단기 이격 커지고 중기 이격도 커지면 가로 이렇게 닫아야 돼요. 이번에 그러면 190,0,0 이렇게 하겠어요. 여보세요. 자, 진해지는 거 보이죠? 얘는 한 캔들 더 먼저, 같은 날 펴졌구나. 그럼 요런 자리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 엄청 빠지던데,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보이죠. 거래까지 터졌는데 그 다음날 빨간색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눌림,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 매수 쪽에서는 당연히 수렴해서 올라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확산 중에 펴지게 되면 조금 더 세게 보고 싶어. 이번엔 이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위에는 바꿨잖아. 그럼 여기다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조건인데, 요 조건인데, 나는 조건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추가하냐면, 중기 이격이 15 이상에서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까만색으로 표시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볼게요. 자,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되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이미 맛이 갔다고 보여주죠. 이격도 내려가면서, 그리고 거래도 하락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내려와요. 이거 뭐하러 지켜보고 있냐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손절을 하던가 익절 했었어야지. 익절고는 충분했죠. 수렴 끝, 거래량까지. 수렴 끝, 거래량까지. 수렴 끝, 거래량까지. 곡선 파일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누가 봐도 N자 파동이잖아. N자 파동이 한 번 완성, 두 번 완성, 세 번째는 보통 없죠. 물론 과열거려서 올라가면 있는데, N자 파동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올라가다가 팔아도 되고, 얘가 내려오고 있어. 눌림이죠. 그 다음에 다시 펴지기 시작해. 상승이죠. N자 파동.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육형님들은 매매의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매 기준이 하나가 더 있다면, 다른 게 있다면, 그거를 제가 썼던 방법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격도 하나의 지표에서 모든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굵기도 또 굵기도 바꾸고 싶어 하면 이 조건 집어넣어서 DEF 가지고 굵기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허수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금방 중기 이격이 15 이상일 때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까망으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가총액에 따라 이격도가 더 벌어지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격이 최대 벌어져 봐야 10을 잘 안 넘어요. 실제로 그렇죠. 삼성전자 10이 거의 안 넘잖아.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면, 시가총액에 맞게 시가총액을 뭐 큰 거는 이격을 좀 더 작게, 작은 거는 이격이 팍팍 벌어지거든요. 그건 좀 더 높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컨트롤에게도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거는 비율대로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뭐 10, 뭐 15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조만간 요 모양도 컨트롤에서 자동은 아니고 그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파워 검색기 뭐 이런 거 쓸 때는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매물대 중요하다 했죠. 매물대 위에서 수렴해서 확산하는 종목이 나타났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따다닥 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한 2시 50분쯤 돼서 그냥 사면 그 다음날 뭐 어떻게 올라가겠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